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게 된 스pen디드 강주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우님하고 같이 네, 참석하게 됐습니다. 정우님은 저희 지금 프로덕트 매니저로 네,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번 이제 지급 이체, 지급 관리, 거래처 기능 출시하면서 가지고 오너십 갖고 네, 그 제품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또 어떻게 지금 2시인데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또 오늘 안 그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희 회사 사무실 성수동에 있는데 네, 그 근처에도 먹을 곳들 많아가지고 좀 네, 점심 마시고 커피 마시고 왔더니 좀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지금 거래처에서 이제 뭐 지급을 해야 되는 건들도 있고 지급 요청 같은 것들도 하시는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스펜디가 처리될지 한번 그 설명드리고 데모로 시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펜딧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 중에 이제 스펜딧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 것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검토 중인 것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전품위부터 정표 입력까지 엔드 투 엔드로 비용 지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프로세스를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품위부터 이제 경비가 집계되고 지출 결의를 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정 검토하고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뭐 환급이나 지급이체 요청이나 정표 입력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자동화를 해서 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스펜딩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지출들 관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그냥 법인카드나 뭐 개인카드 지출뿐만 아니라 뭐 거리에 대한 유류대 아니면은 뭐 일비 그리고 뭐 시간대에 대비해서 뭐 그러니까 시간 사용한 시간에 대비해서 뭐 금액을 뭐 야근 비용을 준다든지 아니면 알바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지출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제 고객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텐셜 고객사들의 접근을 하면서 이제 지출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이원화돼서 분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비용을 처리하는 솔루션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스펜디스 사용하고 계신 곳들은 이제 개인 비용 같은 경우 이제 뭐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그리고 현금이나 유대 지출들은 이제 뭐 스펜디시나 아니면은 다른 지출 관리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체 업무는 되게 전자결제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역이나 뭐 해외 인보이스 내역들 아니면 뭐 선지급금 또는 이제 기타 지급 이체 요청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같은 비용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이원화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되게 많으셨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의 이제 승인 라인이 존재하고 그런 이제 문서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별도로 존재하고 또 이체 업무에 관해서는 또 이체 업무 증빙 내역도 사실 다른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증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선지급금이나 뭐 해외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그런 문서 결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지급 이체 요청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내역은 뭐 카드사에서 정보들을 불러와서 네, 기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금 계산서 내역을 불러온다든지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 이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그런 뭐 이체에 필요한 그런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 정보 이런 것들이 기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문서 관리가 별도로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스펜딧은 고객의 이러한 리퀘어먼트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비용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솔루션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일반적인 그런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현금, 유류대,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 대한 인보이스 내역이나 뭐 선지급금, 그리고 이제 기타 지급 이체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스펜딩 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비용들을 이제 하나의 스펜딩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추가로 이제 뭐 그런 그 거래처 관리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뭐 세금 계산서 이체권이나 뭐 인보이스 내역들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제 거래처의 거래처 지급 이체 정보들을 표기하도록 저희가 이제 네, 지금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급 프로세스가 되게 파편화된 곳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세금 계산서나 그 인보이스건, 선지급금은 이제 뭐 다른 문서 프로세스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비용 지급, 개인 비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개인 그 지출 결의서를 통해서 네, 그 결제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솔루션 내에서 네,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한 모든 결제에 대한 상신이나 승인, 그 정산이나 누락 확인권, 이체 승인권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모바일 통해서, 스펜디 통해서 이제 전부 다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급건들을 모두 다 이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스펜디스를 활용하시는 고객들은 뭐 개인카드, 법인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뭐 세금 계산서 비용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인보이스 내용들도 스펜디스로 사실 기록은 다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이체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래처별로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거는 약간은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내역들을 저희가 이제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지급금에 대한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사실 이제 뭐 단건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 뭐 선금이나 중도금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비용들은 다 이제 지출에 대한 증빙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해결되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게 증빙이 왔을 때 이 내역들이 선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에 대한 내역들이 하나로 관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매뉴얼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내역들을 저희가 이제 문서를 이제 문서에 대한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우님 같이 모시고 이제 미팅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이제 정우님 자기소개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데모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디드에서 제품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백정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먼저 인사드리고요. 이번에 출시한 지급관리 솔루션과 거래처 관리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지금 과제긴 하지만 거래처라는 기능은 사실 여러 고객사를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출시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동안 스탠디드에서는 뭐 비용 정산과 관련한 지출들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었지만 고객사 대부분에서는 파편화된 지급 이체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된 그리고 이체와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스펜딧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규 기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고객사 여러분들과 뭐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과 한번 볼 것들은 이 거래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시연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고서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선금이나 중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급 이체 일자가 어떻게 지급 관리 UI에서 확인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누락되는 건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추출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 공유한 다음에 그 화면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걸도 있 링크가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네, 화면 보면 돼요. 네, 지금 공유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의로 생성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 거래처 기능을 출시를 하면서 신규로 생성하게 된 지출 유형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펜디스를 이용해보지 않으신 고객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지출을 셀프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금액을 다 비용 환급 대상이 되는 정산이 대상이 되는 일반 지출들이나 아니면 거리, 시간, 일비 유형의 지출들을 생성하실 수 있었고요. 저희 거래처 기능이 신규로 출시되면서 인보이스 지출과 선지급금 지출 유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 지출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인보이스는 특히 해외의 거래처나 아니면 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지출 유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정보나 해외에 이제 이체에 필요한 스위프트 코드나 HCH 결제, ACH 결제에 필요한 라이팅 넘버들을 기입을 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새롭게 만드는 시점에서 이런 정보들을 기입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해외 거래처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기존에 등록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외 거래처를 끌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은 인보이스나 선지급금 지출 유형에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인 점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선지급금 지출 같은 경우에는 선금이나 중도금을 반영할 수 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지급금 지출을 생성을 하셔서 보고서에 담으신 후에 이체 완료 처리까지 하시고 나중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점에 보통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액에 대한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차후에 세금계산서에 차감을 시킬 수 있도록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연을 하면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가장 익숙하실 것 같아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준비를 했고요.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행이 되면 저희가 홈택스와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펜디 지출 탭 안에서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일 첫 번째로 생겨 있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서에 상신을 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급 관리 UI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체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추출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출이 생성이 되었다면, 지출을 상세 팝업창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등록업체라는 아이콘이 떠 있을 거예요. 이 뜻은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라는 뜻인데요. 저희 스펜디스에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는 시점에 공급자 등록번호와 공급자 상호를 통해서 이 세금계산서 지출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조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된 상호명을 기준으로 거래처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별도의 뭐 폴리시라든지 아니면은 계정 감금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관리자분께서는 그냥 들어오는 시점에 해당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지출을 보고서에 담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탭에 가시면 여러 가지 보고서를 생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이체 실행에 필요한 지급보고서 관련한 시연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생성하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일반 보고서나 아니면 사전 품위를 하실 수 있는 플랜 보고서, 그리고 이체 요청권을 담을 수 있는 지급 보고서라는 세 가지 양식의 보고서 타입이 있습니다. 네, 지급 보고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지급 보고서 안에는 세금계산서 지출과 아까 말씀드렸던 인보이스 지출, 그리고 선금과 중도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선지급금 지출을 담으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금계산서 지출을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했던 9월 20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고서에 지출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출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는 승인자와 제출자는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해주신 거니 작성을 해둔 거라 크게 상관을 안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제선을 승인자 라인에 반영하실 수 있는 점은 참고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 화법창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존의 제출자가 입력해 놓은 항목들을 관리자도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항목을 제출하시게 되면 이제 1년에 승인을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완료가 된 시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체라는 버튼은 자금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분들께서 뭐 거래처별로 지급이체 실행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체 실행을 하시고 이체가 완료된 경우에 이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그럼 일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지급관리 UI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지급 현황이라는 UI는 하나의 기준자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급일자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내가 내야 할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락한 지급건은 몇 건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기 중인 지급건들은 몇 건이 있는지 총과 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필터를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좀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3월 27일자로 지급일자를 지정해 놓았는데요. 3월 27일자에 내야 할 지급건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필터링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3월 27일은 내일이기 때문에 지급 상태는 지급 임박이라고 뜨고 있고요. 관리자가 지출을 클릭했을 때는 어떠한 항목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은 만약에 이 세금계산서 지출이 기존에 선금이 발생한 계약건에 대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였다면 관리자분들께서는 선지급금을 반영하실 수 있어요. 선지급금을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은 이 거래처의 정보로 이미 이체 완료 처리가 된 선금이나 중도금이 있는지 저희 서비스에서 필터링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원하는 선지급금들을 반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선지급금을 반영을 한 경우에 이렇게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선지급금이 반영된 금액은 얼마인지 관리자분들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처 UI에서는 등록된 거래처들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지급 이체 실행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세금계산서나 선지급금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등록된 경우에 거래처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는 분,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거래처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지 않으셔도 지출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이 조금 업무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급이체 실행을 하실 때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페인 포인트들은 거래처별로 지급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자금팀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지급일자를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코멘트나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능적으로 요거를 풀어냈던 항목은 이제 거래처별로 지급일자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거래처에 대해서 이 거래처는 뭐 세 번째 주 화요일 날 지급일자를 지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정보를 가진 지출이 생성되는 시점에는 지급일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월수와 일자로도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업무의 속도나 아니면 업무를 조금 가시성 있게 하시는데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저희 이제 지급관리 프로세스를 스탠드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시연 도와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Q&A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고객분들하고 이제 그 만나면서 좀 네, 그 거래처 기능, 그 관리, 지급 관리 기능, 네, 네, 소개드리면서 좀 받았던 것 중에 네,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에 이제 네, 그 종사업자 관리를 위해서 이제 네, 네,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에 이제 여러 개의 계좌가 그 관리돼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네, 아까 뭐 얼핏 보니까 그 거래처 안에 그런 그 화면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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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의 거래처에 대해서 종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사실 여러 은행 정보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이더라도 종사업장에 따라서 이제 은행 정보를 다르게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 정보라는 필드가 있고 이 항목에서 원하시는 은행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도화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제 원하시는 그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은행 정보를 반영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은행 정보를 반영하는 주체는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뭔가 뭐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은행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을 감지하실 수 있다고 저희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기 세금 계산서 업체 중에 이제 등록업체가 아닌 곳에서 이제 네. 그 지출 그 지급 이체 요청을 제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입장을 고려를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지급이체 요청을 아마 상신을 할 음,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거래처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출을 상신하는 사람과 그리고 보고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그리고 거래처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펜딧에서 기능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것은 제한을 하지는 않되 그 신규 거래처 정보가 담겨 있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도 제출은 가능하게 하시고 거래처 등록 권한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가 가져갈 수 음, 있도록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신규라는 항목을 보시면 지금 46건이라는 항목이 떠 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스탠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가 어떤 사용자로 의해서 제출이 되었고 그 제출된 거래처 정보들을 좀 모아서 보여주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A라는 사용자가 이런 거래처와 공급자 등록번호로 어떤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음, 했는데 이제 관리자분께서는 사실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신 거죠. 네. 이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명은 뭐 스탠디시고 음, 그리고 대표번호는 뭐 어떤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ERP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뭐 ABCD로 관리를 한다. 음,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셔서 최종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거래처 리스트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래처로 관리를 하실 수 음, 있고 이 지출단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래처 불러오기를 하실 수 음,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불러오기를 하실 수 있게 네. 되는 거라서 관리자와 제출자의 입장을 음, 모두 고려한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해외 인보이스 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환율을 모두 다 지원하나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스펜딧에서 지금 적용되는 환율은 그 작성일자, 그러니까 이 지출을 만든 날짜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환율을 원하는 환율을 지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한국 외국환 음, 중개거래소의 그 API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정보를, 그러니까 종가를 기준으로 음, 환율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금액에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 네. 이 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제 보고서에 이 지출들을 담으실 때 음, 다시 원화로 상신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그때 이제 원화가 그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돼서 음, 보이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회사별로 환율을 고정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분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을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환율을 지정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을 지정하시게 되면 지금 아마 해외 지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환율을 지정하시게 되면은 이 보고서단에서 환율을 고정하셔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의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고서별로 환율을 통일하고 싶다 하는 음, 니즈까지 반영을 네. 할 수 있습니다. 음. 스탠디드 안에서. 네.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렇게 지출 내역의 세금 계산서 내역이나 네. 뭐 이제 그 지급 이체 원하는 내역들을 네네. 이제 여러 개를 관리할 수가 있고 그쵸. 이걸 하나의 보고서에 담아서 제가 지급 이체 요청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음, 그래서 보고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급 보고서를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 지급 보고서 안에 아까 전에 저희 지급과 필요한 지출들을 모두 다 담으실 수 있고요. 네, 요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하나만 담으실 수도 있지만 네. 10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담으실 수 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업무 담당자가 만약에 예전에는 네. 그 거래처 하나마다 하나 건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됐다면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거래처에 해당하는 그 지급이체 그쵸. 내역들을 하나의 보고서에 담아서 그냥 한 번만 결제를 올리게 되는 그런 네. 프로세스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세스를 세우신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지급이체권을 한 달에 한 번만 실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보고서에 그 모든 지출을 한 번에 다 담으셔도 거래처별로 그 정보들이 다 나누어서 UI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지급 이체를 실행하는 시점에는 그걸 다 따로 보실 수 있고요. 음, 그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벌크 이체나 이 지급 이체 실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공하실 자료가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필터링된 자료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자료도 제공을 하실 수 있어서 이제 은행사별로 조금 가공 양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양식에 맞춰서 그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양식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